손해평가 선물방망입니다. 오늘은 계약관리,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 농부몬 일원서 보면은 그 1권 농작물 재해보험 파트죠. 1권 마지막에 계약관리 해가지고 보험 가입 지역부터 시작해서 가입 기준, 뭐 인수 제한, 이렇게 이게 양이 은근히 많습니다. 한 40페이지는 넘을 거고 5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거 매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5점 정도 출제될 거예요. 1과목에서. 근데 모르죠. 뭐 점수를 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출제자가 한 10문제 정도를 내가지고 10점짜리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1권에서 1과목은 낼게 출제할 게 사실 마땅치 않아서 어차피 출제된 부분이고 좀 힘듭니다. 암기하기. 그래서 이건 좀 서브노트처럼 요약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좀 힘들더라도 암기해 놔야 됩니다. 뭐 지역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고 가입 기준하고 이게 특히 인수제한 파트는 품목별로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특히 인수제한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하가 좀 있어요. 암기하려면은. 그래서 원래는 품목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를 읽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읽기 전에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보내드릴 텐데 이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특히 괄호 넣기 또는 OX 문제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숫자 관련해서 나올 거예요. 숫자. 근데 그 약 40-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중에 꼭 암기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미리 A4 용지 한 장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저도 이 한 장 정도 정리해 놨는데 수령 기준으로 인수 제한해서 품목별로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미리 좀 정리해서 이 부분은 굳이 암기를 지금 당장은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론서를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읽어 나가야 돼요. 가입 면적 기준으로, 출연율 기준으로, 이제 제식 밀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일자 기준으로. 특히 제식 밀도 기준이나 일자 기준은 이게 뭐 암기하려면은 암기 못할 것도 없죠. 여러분 충분히 암기하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 좀 힘들죠. 그 다음에 뭐 품종별로 인수가 안 되는, 이거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멀칭하지 않으면 인수 제한하는 거는 마양 고고. 이게 A4지 딱 2페이지죠. 한 장. 이렇게 미리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서를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요 첫 페이지 2페이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같이. 이제 워낙 출제될 확률이 높죠. 출제 확률이 높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암기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암기 기법도 소개되어 있고 그렇죠. 인터넷 보면은. 자, 수령 기준으로 인수 제한. 지금 이 50페이지 정도 되는 걸 다 읽겠다는 건 아니고 오늘 한 강의로 마칠 겁니다. 중간에 멈출 거예요. 이 숫자나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령 기준으로 2년부터 11년까지 있는데 일단 2년부터 8년까지 가장 낮은 게 망감류 접붙이는 거, 고접이라 그러죠. 이게 땅에서 높은 곳에서 접붙인다 그래서 망감류는 감귤은 원래 탱자목 같은데 접붙이긴 하는데 자관 접붙이는데 접붙이면은 수확을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게 망감류 고접 2년부터 인수 가능합니다. 2년 미만 전부 다 미만이니까 망감류 고접은 2년. 먼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적과전 종합이 적과전 종합이 이제 4가지 품목이 있는데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미리 따로 사과는 재배 방식에 따라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로 나뉘고
밀식은 3년부터예요. 그러니까 3년 미만은 인수 제한입니다. 이건 3, 4, 5. 이게 배도 3년입니다. 3년부터예요. 이게 단감 떫은감은 5년부터. 이거는 좀 미리 따로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 있습니다. 적과전 종합이니까. 자, 2년은 망감류 고접. 3년이니까 사과 밀식하고 배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하니까 잘 되던데 3년 포복 참아, 포복 참오, 포복 참오예요. 포복을 참아라. 군대에서 포복을 하니까 3년만 참아라 이런 식으로. 포도, 복숭아, 참다래 이게 오 뒤에요. 포복 참오. 4년 미만. 4년부터 인수 가능한 거는 4년 반밀식 사과 있고 4 대감 유무 이렇게 대감 유무 대추 감귤 유자 무화과 5년은 오밤 매살 물론 단감 떫은감 사과 일반하고 단감 떫은감은 5년이고 따로 했으니까 그리고 밤매살 4 밤매살 5 밤매살이죠. 5 밤매살 4 대감 유무 3년만 포복 참아 5 밤매살 잠깐만요. 자, 토요일 밤이라 사무실에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만 틀어놨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6, 7, 8은 이렇게 한 템포로 6자, 7차, 8호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됩니다. 6자두, 6자, 7차, 8호. 그리고 오미자는 3년, 삭벌하고 3년 이상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삭벌하고 2년까지만 되는데, 그리고 삭발하지 않으면은 오미자는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바짝 붙여서 바닥에서 베버립니다. 그거를 전정하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예 삭발을 해버린다 그래요. 보통 연초에 겨울에 이제 한 1월이나 2월쯤 이렇게 딱 삭발해버리면은 새싹이 나긴 하는데 올해 거기서는 이제 오미자 열매는 맺지 못하고 열심히 키워서 이듬해부터 이듬해 수확할 수 있는 거죠. 보통 한 번 수확하고 또 삭발하고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두 번 수확하고 삭발 한 번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근데 삭발하면은 3년 이상 과수원 안 받아주고 삭발 3년 차. 삭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키우면은 이건 식묘죠. 이제 계속 심었으니까 식묘. 식묘는 4년 차 이상 오미자 과수원은 인수 제한입니다. 복분자는 1년부터 11년이에요. 1년부터 10년입니다. 정확하게 2년부터 10년이죠. 그러니까 이 복분자는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으로만 구성됐으면 안 받아줍니다. 즉 2년부터 10년까지만 받아줘요. 1년 이하로만 구성됐거나 또는 11년 이상으로만 구성된 것은 안 받아줍니다. 해당 가수원은.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이제 가입 금액 기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본 가입 금액은 200만 원이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과수 또는 과수원, 과수, 그리고 인삼, 과수. 그러니까 모든 가수는 다 합쳐서 200만 원입니다. 근데 가장 낮은 거는 자, 목이 잠겨서 물을 마시면서 할게요. 다시 가장 낮은 거는 50만 원 미만 인수 제한은 논작물입니다. 논작물이면은 이제 올해 귤이 들어왔으니까 벼, 밀보리가 아니고 이제 벼밀, 밀보리, 귀리까지. 근데 밭작물 중에서 우리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죠. 요 메밀도 50만 원입니다. 벼밀, 보리, 귀리 플러스 메밀도 벼랑 그냥 느낌이 비슷해서 메밀은 50만 원 미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생산비 보장이에요.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수확감소 보장입니다.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에요.
바짝물이 빠졌네. 그러니까 100만원 미만 인수 제한은 생산비 보장은 100만원 미만이면 인수 제한입니다. 다만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빼고 고추하고 브로콜리 물론 메밀도 빠지고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이다. 수확감소 보장은 200만원이다. 다만 생산비 보장 중에 고추 브로콜리는 200만원으로 넘어가요. 고추 브로콜리는. 그러니까 고추 브로콜리를 빼고 생산비 보장. 메밀은 50만원으로 가고. 근데 그리고 수확감소 보장은 기본적으로 200만원 미만 인수 제한인데 바짝물 중에 옥콩감은 옥콩팥입니다. 옥콩팥. 여기서는 옥수수, 콩팥 요 세 개는 100만원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하면 여기 기억됩니다. 50만원은 벼, 밀보리, 귀리, 메밀. 100만원은 생산비 보장인데 100만원 미만 인수 제한은 생산비 보장인데 고추 브로콜리는 200만원 미만으로 샥 가버려요. 도망가는 거고. 그리고 수확감소 보장은 200만원인데 그 중에 옥콩팥, 옥수수, 콩팥은 100만원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수확감소 바짝물과 생산비 보장 바짝물 기본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인데 그 중에 고추 브로콜리처럼 고추 브로콜리는 200만원으로 가고 옥수수 콩팥은 100만원으로 가고 물론 기본은 200만원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과수 인삼은 200만원이에요. 과수 또는 과수원 200만원이 기준이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OX 문제 그러니까 그 박스로 해가지고 그 실제 사례를 쭉 나열한 다음에 뭐 맞는 것 틀린 것 또 옳게 고치시오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면적으로 하는 거는 시설은 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나 조사료용 벼. 자 일단 비가림 시설 면적입니다. 이건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요 B200 이렇게 했는데 B200 비가림 시설은 B200 비가림 시설은 200 그리고 300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세 글자죠. 하우스 그래서 300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당연히 차는 워낙 넓으니까 200, 300, 1000 사료용 옥수수나 조사료용 벼는 1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지금 이거 제가 잘못 써놓은 거죠. 인수 제한 그래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상부터 인수가 가능하다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인수 제한이라고 됐으니까 미만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미만 지금 이게 작년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옮겨온 건데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올해 인수제한 파트에서 일부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잠깐 오늘 오후에 나와서 수정을 하긴 했는데 수정 안 된 게 이렇게 종종 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이 다 수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수가 가능하다 숫자 위주로 좀 암기하죠. 비가림 시설은 B200 하우스 시설은 그러니까 원예 시설이나 버섯재배사처럼 비닐하우스 하우스는 세 글자니까 300제곱미터 차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나 조사료용 벼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여기 200제곱미터 이상 중에 원래 하우스는 300제곱미터 이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라 그랬어요. 하우스는 300제 하우스 세 글자니까 300제곱미터 이상인데 백합하고 카네이션의 경우는 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좀 바뀌어요. 다만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원래 이 작물은 시설 작물은 그 하우스의 50% 이상을 재배할 예정이거나 재배해야지 받아줍니다. 50% 이상을 그 하우스 시설의 50% 이상을 재배해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50제곱미터 미만이면 당연히 안 받아주는 건 맞는데 그 하우스의 50% 미만으로 백합 카네이션을 재배하는데 비용이 비싸다? 백합 카네이션은 비용이 기본적으로 비싸겠죠? 다른 작물보다. 그래서 얘들은 50
100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하우스는 300이지만 백합 카네이션은 2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혹시 걸어놓기로 나오면 백합과 카네이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우스는 3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얘 둘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다. 중요한 게 출연율. 출연율은 중요합니다. 출제됐고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90% 미만, 85% 미만, 80% 미만 이렇게 신경 쓰이네. 이거 다 미만이에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90% 미만은 옥콩감입니다. 이건 옥콩팥이 아니라 옥콩감. 여기 옥콩팥은 수확감소는 200만원인데 요 100만원으로 도망간 새 녀석들을 옥콩팥이라 그러고, 출연율 90% 미만 인수 제한은 옥콩감. 팥은 85%, 팥만 또 희한하게 85%예요. 콩이 90%인데. 그리고 밀보리 귀리는 80% 미만. 그래서 만일에 콩이 85% 출연했다 그러면 인수 제한이죠. 팥이 90% 출연했다 그러면 이건 인수 가능하고, 뭐 이렇게 모의고사를 만들어 봤는데 어차피 똑같죠. 어차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옥콩감은 90% 미만, 팥은 85%, 밀보리 길이는 80% 미만.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날 잡아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 부분 다. 이게 첫 페이지였고, 또 두 번째 페이지가 뭐 골치 아픕니다. 제식 밀도 기준으로 인수 제한. 여기는 더 머리 아픈 건 일자 기준이에요. 이게 다 이제 이론서 보면은 그 일곱 마지막에 다 나와 있는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숫자 관련된 거, 제식 밀도 그리고 일자 기준으로 관련된 걸 이렇게 뽑아서 모아 놓은 거라서 이거를 좀 미리 한눈으로 봐 놓고 나서 읽으면은 밑줄 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괄호 넣기로 나오면 참 머리 아플 거예요. 옥수수 같은 경우도, 자, 1주 재배하고 2주 재배할 때 그 제식 밀도에 따라 인수 제한이 나뉘죠. 다 시바르 기준입니다. 대부분이 시바르입니다. 물론 양배추나 이런 거는 좀 다를 수도 있는, 다 대부분 시바르 1000제곱미터입니다. 시바르 기준으로 옥수수를 한 주 재배한다면 3500에서 5000인데 두 주 재배하면은 이제 좀 늘어나겠죠. 4000에서 6000으로 3500, 5000. 근데 1주 재배할 때 전남, 북, 광주, 제주는 여기가 3500이 아니라 3000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저번에 이거 틀렸었는데, 잠깐만 여기 확인해 볼게요. 아, 맞네요. 이전 강의 자료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바꿔놨습니다. 이게 3000에서 5000, 3000에서 5000. 저도 이거 못 외웁니다. 감자도 머리 아프죠. 고랭지 감자는 인수 제한이 조금 더 작아요. 조금만 더 낮아요. 시바르당 3000인데, 봄가을 감자는, 그리고 고구마도 시바르당 4000. 마늘은 익숙하죠. 시바르당 3만주 마늘은. 양파는 너무 띄엄띄엄 심어도 안 되고 너무 조밀하게 심어도 안 돼요. 너무 늦게 심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23,000주. 이건 시험에 나왔습니다. 23,000주 미만. 또 4만주. 시바르당 4만주 넘게 심으면 안 되죠. 양배추는 또 희한하게 평당 이랬어요. 평당 8구. 평당 8구. 8구 이게 3.3제곱미터. 이것도 시바르랑 바꾸면은 더 나았을 텐데, 자오간 평당 3.3, 평당 8구 미만. 고추는 좀 암기했으면 좋겠는데, 고추는 작년에 나왔죠.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걸 쓰라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고추도 1500주 미만으로 너무 높게 심거나 이렇게 조밀하게 심으면 안 돼요. 1500하고 4000. 이걸 어떻게 다 외울까 싶습니다. 정말 23,000에서 4만. 근데 상당히 시험에 나오면은 이렇게 눈으로 봐는 것도 있고 뭐 노력에서 암기한 것도 있고 해서 대부분 얼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넣기로 넣어라. 이렇게 23,000주 이런 식으로. 콩은 시바루당 10,000개인데 또 이거는 그냥 제곱미터당 10개 이렇게 나왔어요. 제곱미터당 10개. 근데 제주 지역에서는 이거는 이제 제주 지역에서는 3파 할 때는 또 15개. 제곱미터당 15개. 통상 이게 지금 3파를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전파 개념일 테죠. 10개. 그리고 이건 올해 새로 들어온 겁니다. 자두 매실을, 자두하고 매실은 주당 재배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안 되고, 복분자는 0.3제곱미터 한 주당 이러면 안 됩니다. 자두 매실 주당 1제곱미터, 복분자 0.3제곱미터. 일자 기준은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안 볼 수도 없어요. 밀 문제가 나왔던, 보리 문제가 나왔던가요? 밀보리 귀리 너무 늦게 파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보험기관과 관련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마늘은 수업할 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네.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 그리고 또 너무 일찍 수확해도 안 돼요. 이듬해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면 또 인수 제한. 양파, 감자, 봄감자, 고랭지 감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야 합니다. 고추는 그러니까 4월 1일 이전, 5월 31일 이후. 저는 보통 강의할 때 숫자를 어차피 암기하셔야 되니까 너무 빨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업해 버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니에요. 4월 1일 이전에 실시하면 인수 제한이라 엄밀히 따지면 4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인데 5월 31일부터 포함해서 이후에 정식하면은 인수 제한이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인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강의합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정식을 해야지 인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인원서 보시면은 이렇게 반대로 나와 있긴 해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틀리게 말하는 건데 이 숫자를 암기하기 위해서. 브로콜리 샐러드 할 때 영구상영 9월 30일. 양상추는 올해 새로 들어왔죠. 8월 31일 이전 정식하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읽어드리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멀칭하지 않으면 인수 제한이에요. 마양고고라고 보통 암기합니다. 고구마 고추예요. 비닐로 바닥을 씌우고 나서 거기에 정식하거나 파종을 해야 됩니다. 마늘, 양파, 고구마, 고추, 마양고고. 품종 생략할게요. 품종. 감자는 감자 중에요. 가을 감자는 좀 암기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수미 같은 거는 이게 봄 재배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재배하면 안 돼요. 이건 봄 감자이기 때문에 수미 남작, 신남작, 조풍, 세풍. 세수하면 조신한 남자가 된다. 그렇게 가을 재배 부적합하다고 인수 제한입니다. 자, 또 고구마는 수품종 인수 제한이에요. 오디는 흰 오디 같은 게 인수 제한이죠. 푸른 자두, 귀양, 고구마, 수, 가을 감자. 어차피 이걸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게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론서를 옆에다 끼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올해 좀 개정된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일부. 양상추는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어차피 생산비 보장이라 100만원입니다. 생산비 보장은 100만원, 100만원 미만 인수 제한. 그리고 단감 떫은 감, 이게 보통상 단감 떫은 감은 품목은 같고 품종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얘는 품목이 다른 걸로 합니다. 단감 떫은 감. 그래서 품목이 다른 게 이를테면 사과, 배처럼 품목이 다른 게 혼식돼 있으면은 인수 제한이죠. 혼식. 근데 혼식이 됐더라도 그 하나의 품목이 이걸 주력 품목이라 그러죠. 90% 이상 심어진 과수원은 그 주력 품목 90% 이상인 주력 품목만 따로 가입 인수 가능해요. 그건 나중에 과수원 파트에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단감 떫은 감의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단감 떫은 감은 90% 이상, 단감만 90% 이상 이렇게 재배한다 그래도 이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단감만 90% 이상인데 안 되고 얘들은 좀 구별하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수분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단감 떫은 감을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품목은 같고 품종이 다른 거라 뭐 그래서 그런지 90% 단감이든 떫은감이든 90% 넘는 주력 품목이 있더라도 그것만 따로 가입하면 안 되고 대신 어차피 과수는 다 200만 원입니다. 과수 또는 과수원은 다 200만 원 미만이면 인수 제한인데 200 넘으면 두 개 중에 하나 딱 골라가지고 가입할 수 있다. 200만 원 넘기기만 하면은 해당 품목만 가입 가능하다. 이거 돼 있어요. 뒷부분에 시간 되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아까 말한 대로 자두 매술은 주당 1제곱미터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다. 복분자는 0.3제곱미터라 그랬어요. 원래 사과대추는 원래 이렇게 황실, 천황, 대농 이렇게 부여황실, 청양, 천황, 영광, 대농 이렇게 있었는데 다만 이 황실하고 천황은 하우스 재배 과수원에 한한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황실하고 천황 여기 부여황실, 청양, 천황 살구 중에 개살구도 들어왔고 인수 제한이라고. 그리고 원래 보리가 10월 1일 이전에 인수 제한이 있었어요. 너무 빨리 파종하면은 웃자라 가리고 그거를 못 버틴다고. 그런데 이게 삭제되고 자, 밀보리 길이 다 통일됐어요. 11월 20일 이후 파종하면 너무 늦게 파종하면 인수 제한이다. 그리고 옥수수도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맨날 강조했는데 옥수수는 3월 1일부터 6월 12일 안에 파종해야 됩니다. 암기하세요. 3월 1일, 6월 12일 했는데 요게 6월 12일이 사라지고 3월 1일 이전에 파종하면은 인수 제한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어요.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전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암기하라고 하더니 3월 1일, 6월 12일 근데 6월 12일이 사라지고 3월 1일 이전 파종하면은 인수 제한이다. 파종. 마늘은 마양고고니까 이게 멀칭하지 않으면 인수 제한인데 이게 액상 멀칭이라는 게 또 안 된다. 액상 멀칭 안 된다. 빨간 양배추 안 된다고 또 새로 들어왔어요. 빨간 양배추. 그리고 인삼. 인삼 이건 원래 있던 내용이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삼은 여기 지력 탈취가 심하죠. 그래서 10년 이내에 인삼을 재배하면은 인수 제한이죠. 거기에 다시 인삼을 못 심어요. 10년 이내. 물론 노는 6년. 노는 6년. 기본적으로 10년 이내 인삼을 재배했었다면 거기에는 다시 인삼을 재배할 수 없는데 인수 제한인데 근데 8년으로 이게 약간 조건이 바뀐 게 있죠. 이렇게 인삼을 캐고 나서 8년 이상 경과되고 안 돼요. 아직 10년 안 됐으니까. 다만 송토를 60cm 이상 했으면은 인수 가능이다 돼 있습니다. 송토 60cm. 올해 송토를 60cm 이상 했다. 기본적으로 10년은 안 되는데 10년 6년 노는 6년 기본적으로 10년 근데 8년 이상 경과했으면 좀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이건 당연히 재배용 경작용이 아닌 하우스는 다 인수 제한입니다. 경작용 또는 판매용 경작용만 이렇게 작업하거나 창고하는 거는 경작하고 직접 재배용 용도가 아니므로 인수 제한인데 다만 이것도 원예 시설만 그래요. 버섯 재배사는 안 되고 올해 들어온 내용입니다. 육묘장 육묘장의 경우는 8개월 이상 이렇게 경작이 아니고 이건 육묘죠. 묘를 키우는 육묘를 키우는 육묘장의 경우는 1년에 8개월 이상 하면은 그 하우스는 인수 가능합니다. 재배용 작물을 실제로 재배하고 경작하는 것만 하우스로 인수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육묘나 자가체종 뭐 이런 거는 안 받아줄 텐데, 경작용만 받아주는데, 이거는 육묘지만 8개월 이상 육묘를 심은 경우 그 육묘장의 하우스만 가입 가능하다. 이것도 왜 적어놨어요? 관수 알아놓으세요. 참고로 관수시설 미설치 인수 제한은 양배추하고 무화과만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아마 올해 살구가 올해 새로 들어왔나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적은 것 같은데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양배추, 무화과, 살구 관수시설 미설치면 인수 제한이다. 그동안 기출문제가 1회부터 9회까지 계속 있었겠죠. 당연히 워낙 시험에 출제하고 싶으니까.
9회도 있었죠. 9회 고추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서 보시면 이렇게 한 40페이지, 50페이지가 있는데 요거를 좀 필요한 걸 읽을까요? 아니면은 기출 문제를 풀어볼까요? 보험가입 기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가입 기준하고 사실은 이제 인수제한, 이게 인수제한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품목별로 과수부터 시작해요. 쭉 과수, 논작물, 밭작물, 뭐 시설작물, 시설, 하우스까지 다 인수제한이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가입 기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있으니까 가입 기준을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은근히 많이 질문합니다. 과수부터 볼게요. 과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자, 과수 그러니까 200만원입니다. 과수 또는 과수원은 최저 200만원이에요. 기본 200만원이다. 다만 하나의 동, 하나의 리동에 있다. 하나의 리동에 있다. 근데 둘 다 200만원 미만인 과수원이 있다. 200만원 미만이어야 돼요.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해서 묶어서 단 두 개. 두 개 이상 하면 안 돼요. 딱 달랑 두 개만 가지고 200만원 미만인 거. 하나 150만원, 하나 100만원. 이 두 개 묶으면 200만원 넘으니까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과수원으로 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과수원 구성 방법 해가지고. 과수원이라면 한 덩어리 토지에 이게 덩어리를 쓰라고 나왔는데 이런 게 참. 자,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 지번과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 단위다. 그러니까 이게 과수원인데 이렇게 토지대장에 보면은 이게 100번지, 뭐 산 100번지, 이게 101번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전체를 하나의 과수원이라 그러면은 요 번지하고는 상관없이, 필지하고는 상관없이 전체를 하나의 과수원으로 보고 가입하는 거예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합니다. 여러 가지 필지가 있더라도. 자, 품목이 2개 이상이다. 당연히 인수 제한이고 별개로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을 때 별개로. 다만 그 1인 1증권 계약이라 그래서 증권은 하나입니다. 증권은 하나에 갑이라는 농민은 증권이 하나인데 1인 1증권 거기에 각각 개별 계약으로 한꺼번에 가입하는 별개의 목적물로 가입하는 거예요. 두 개의 품목이 혼식되어 있다. 그럼 인수 제한. 다만 각각 별개로 계약 가입하는 거다. 그리고 이 미니 사과 같은 경우는 인수 제한이 아니라 미니 사과도 받아는 주는데 별도 과수원으로 가입해라. 이게 뭡니까? 알프스 오톰의 루비에스 같은 미니 사과는 인수는 가능하되 별개로 가입해라. 온주밀감과 망감류, 이것도 품목이 다른 겁니다. 품종이 다르다고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이거 온주밀감을 개량한 거거나 교배한 거기 때문에 품종이 다르다가 통상 맞는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온주밀감하고 망감류는 품목이 다르다. 그래서 별개의 과수원이 된다. 예, 재래종과 사과대추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 재래종 대추하고 사과대추도 별개입니다. 사과대추는 천황, 황실, 대농 이런 것들이 별개로 가입한다. 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그랬습니다. 단지 단위로. 당연히 최소 시설, 어떤 여기 비가림 시설은 B200이에요. B2 하우스는 300, 비닐하우스는 300. 그리고 과수원 전체를 벌목하여 새로 유목을 심어서 이제 과수원 조성했다. 그러면 신규 과수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매년 가입하니까 따지고 보면 신규 과수원 맞는데, 신규 가입하니까 이렇게 다 벌목해서 새롭게 유목을 심었다 그러면은 과거 이력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나 5년 연속 가입했는데 그러면은 사고도 없었으니까 보험료가 할인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 벌목하고 신규가 새로 유목을 심었다 그러면 과거 이력이 다 사라지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농협. 자, 이게 과수. 논작물은 50만원이라 그랬어요. 최소 50만원. 여기에 이제 플러스 메밀은 밭작물인데, 생산비 밭작물인데 추가되죠. 50만원 미만이더라도 이제 두 개 합쳐서, 잠깐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다른 건 다 하나을 이동이 맞아요. 하나을 이동. 근데 벼만 오로지 벼만 인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벼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인접해야 돼요. 하나을 이동이 아니라 인접한 경우. 50만 원 미만인데 이제 둘 다 50만 원 미만입니다. 둘 다 이렇게. 그때는 인접. 인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이론서 기준으로 벼,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버섯재 배사 요 네 개는 하나의 리동이 아니라 리동이 아니라 인접입니다. 인접.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의 리라 그래서 여기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 하나로 묶어서 못 합니다. 벼. 나머지 밀보리 귀리는 또 같은 리동인데 벼만. 그리고 두 개까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주의할 거. 근데 조사료용 벼는 이건 유일합니다. 개수 제한 없이 통합 가능하다. 이 조사료용 벼만 그래요. 사료용 옥수수 이런 거 안 됩니다. 여기 사료용 옥수수나 벼 이런 거 안 되고 벼도 두 개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두 개까지밖에 안 되고 조사료용 벼만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는 얘도 작년까지만 이거 두 개까지만 가능했는데 이게 올해 또 이게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죠. 개수 조사료용 벼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료용 벼가 1000제곱미터니까 근데 저기 사료용 옥수수 이런 것도 아마 나중에 바뀔 것 같기도 해요. 인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둘 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럼 두 개 묶어서 인접해 있을 때만. 좌우간 현재 이론서사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인 두 개의 농지, 두 개 이상의 농지, 인접 제한 없이 1인 1주권 계약입니다. 빼먹은 거 있나요? 통합하고 분리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한 거고. 밀보리 귀리는 하나의 이동, 벼는 인접. 인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벼,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그리고 하우스 시설. 하우스도 붙어 있는 것만 기준 가입 기준 미만이라면 묶어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인 1증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농지를 가입했다 그래도 증권은 하나로 본다. 뭐 읍면동을 달리하는 경우는 뭐 예외를 할 수 있다. 밭작물. 밭작물은 자 50만 원 하면은 메밀이 떠오르셔야 되고 최저 보험가입금에 그다음 100만 원 그러면은 생산비가 떠오르셔야 되는데 다만 제외는 고추 브로콜리 생산비예요. 그리고 수확 감소에서 3개가 온다 그랬죠. 옥콩팥이 이렇게 옥콩팥 이건 생산비하고 수확 감소에서 옥콩팥 3개가 와서 100만 원. 200만 원은 수확 감소 보장인데 수확 감소 보장 밭작물인데 여기에 고추 브로콜리가 오는 거예요. 고추 브로콜리 그리고 수확 감소. 당연히 이거 리동이고 같은 리동. 사료용 옥수수는 인접이고 어디 있어요? 하나의 이동 다 하나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고추는 또 여기 써놨는지 몰라요. 고추는 나중에 고추 개별 품목에서 써졌는데 이게 1500주 미만이고 4000주 초과해 버리면은 인수 제한이라 그랬어요. 너무 조금씩 널널하게 심어도 안 되고 빽빽하게 심어도 안 됩니다. 1500하고 4000. 그러니까 1500에서 4000주 그 사이만 이상 4000주 이하만 가입 가능하다. 사료용 옥수수도 1000제곱미터고 근데 사료용 옥수수는 인접이라 그랬어요. 1000제곱미터 미만인 그 두 개 농지, 두 개까지만이에요. 제한 없이 묶을 수 있는 거는 조사료용 벼만 있다. 농지 구성 방법은 동일하고. 밭작물인데 차는 또 따로 해놨습니다. 차도 1000제곱미터에서 따로 해놨을 겁니다. 면적이니까 1000제곱미터. 그리고 차는 자, 6자 7차 6자두 7차 자, 차는 7년생 미만은 인수 제한 즉 7년생부터 그리고 해차 단화 이동 이런 것들을 인삼은 기본 200이겠죠. 과수하고 인삼은 기본 200입니다.
그리고 하나 의리동 200m, 200만 원 미만인 거 두 개 묶어서 할 수 있다. 원예 시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인 1증 뭐 품목이 다르다. 그럼 당연히 별개로 따로따로 계약하고 각각 가입하고. 자, 시설 하우스. 자, 하우스 그러면은 300제곱미터. 버섯집에서도 똑같아요. 하우스 300, 세 글자니까 300제곱미터. 단지 단위로 가입합니다. 단지 그 하우스 동 단위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단지 단위로 가입하고, 다만 평가할 때는 동별로 이제 평가 그러니까 보험금 계산할 때는 동별로, 가입 금액도 물론 동별로 다 가입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가입할 때는 단지 단위로 하고. 그리고 그 단지 안에 해당되는 시설 작물은 당연히 전체 가입해야지 일부 하우스만을 골라서 선택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이것도 가끔 질문하던데, 한 단지 안에 단동하우스가 있고 연동하우스가 있고 유리하우스 등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것도 하나로 가입 못하고 각각 개별 단지로, 이거는 한 단지 안에 있지만 개별 가입합니다.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말은 개별 단지로 판단해서 개별 가입한다 그 말이에요. 혼재되어 있으면 300. 다만 여기 유리온실은 제한 없습니다. 경량철골조도 버섯집에서 경량철골조도 제한 없어요. 다 300인데 경량철골조거나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것도 인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나 버섯집에서도 붙어 있어야지 요 300 미만, 300제곱미터 미만인 거 두 개 합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우스를 가입해야지 작물을 가입하는 거겠죠. 시설물을 가입해야 거기에 달려있는 부대시설이나 작물을 가입 가능하고, 다만 요 비싼 유리온실은 따로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만 가입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단위로 가입하고 일부만 가입할 수 없는 거고,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경량철골 혼재되어 있으면은 각각 개별 단지, 한 단지 내지만 개별 단지가 되는 거니까 개별 가입하겠죠. 여기도 버섯잡이 사를 가입해야 이제 부대 시설이나 버섯작물 가입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가입 기준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인수 제한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보십시오. 이거 같이 읽어 보면은 사실 은근히 해줄 말이 많은데 한도 끝도 없죠. 이게 총 32페이지입니다. 제가 편집해 놓은 게 32페이지.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그냥 과수만 딱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다 하게 되는데, 자, 과수 최저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이고 품목이 혼식됐다. 당연히 인수 제한입니다. 인수 제한이에요. 한 과수원에 품목이 혼식되어 있다. 근데 주력 품목이라 그러죠. 90% 이상이면은 그 품목에 한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지 않았다. 인수 제한. 전정 가지치기를 잘못했어요. 품종을 또 갱신한다고 그래가지고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 예상돼 인수 제한입니다. 시험 연구 느낌상 인수 제한이겠죠. 일부 나무만 가입하고 싶다. 인수 제한입니다. 과수 공통적으로 당연히 안 돼. 다만 감귤은 원주밀가위든 망감류든 감귤은 해거리가 매우 심합니다. 해거리를 그냥 달고 살아요, 애들은. 그래서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를 빼고 일부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감귤만 그래요.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만 빼고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일부 나무 가입 가능합니다. 하천부지나 상습침수 과수원에 제 모의고사에 물관리가 용이한 하천부지의 과수원을 임차하였다. 물관리가 용이하고 하천부지고 임차한 거는 얼마든지 임차는 자 빼더라도 뭐 토지를 임차했다. 임차도 한 거에 당연히 그 보험가입 가능합니다. 근데 하천부지면은 안 돼요. 물관리가 아무리 용이하다 그래도.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판매 목적이 당연한 겁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이웃집 주기 위해서, 뭐 종자 채종하기 위해서 안 돼요. 판매 목적. 가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식이 문제에 나왔는데 좀 엉뚱한 문제가 나왔죠. 원래 가식이라는 거는 어디서 이제 그 묘목을 사왔는데 뭐 날이 안 좋거나 뭐 아니면 아직 과수원 조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땡볕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일부 그냥 땅에다가 일부를 그냥 묻어 놓는 걸 가식이라 그래요. 근데 가식할 때는 가장 좋은 가식이 이렇게 45도 정도 눕혀서 보통 이렇게 묶어가지고 뿌리가 있고 묶어가지고 그냥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근데 한 일주일 넘게 걸리겠다,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묶은 줄을 풀어서 이렇게 쭉 눕혀야 돼요. 45도 정도로. 이걸 가식이라 그러죠. 근데 기출문제 보면은 2년간 가식했다 이런 말도 나오죠. 2년간 이렇게 눕혀가지고 가식을 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통 묘목이 오는데 그냥 안 되죠. 가식하면은 정식을 해야죠. 기타 인수 부적절. 진짜 딱 사과배 단감 떫은 감만 보겠습니다. 적과전 종합 4개만. 자, 다시 이거는 따로 암기하기로 했어요. 사과는 3, 4, 5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다. 밀식 3년 미만, 반밀식 4년 미만, 일반 재배 5년 미만 인수 제한. 이게 다 미만이라고 제가 편집을 했는데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저장이 안 됐을까요? 편집한 기억이 나는데 아까 오후에. 자, 배는 3년 미만입니다. 인수 제한. 자, 미만. 단감 떫은 감은 5년 미만이에요. 이거 암기 3, 4, 5. 배는 단감 떫은 감은 5년. 시설재배 과수원, 이게 원칙적으로 올해 또 개정되면서 시설재배 과수들, 시설재배 품목들 인수 제한인 게 과수 파트에 특히 많이 들어왔어요. 원칙적으로 시설재배 다 인수 제한입니다. 근데 이게 적과전 종합에서 적과전 종합에는 이제 특약이 있었죠. 일소 피해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시설에서 재배하면 아무래도 뜨겁고 그래지고 말라 타버릴 수 있으니까 인수 제한일 텐데, 적과전 종합의 경우는 일소 피해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일소로 인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인수 가능합니다. 이 특약으로 가입하면. 수령은 묘목이 가입 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그러니까 보통 묘목을 사가지고 우리 과수원에 심을 때, 그게 이제 2살짜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심은 때는 1년으로 한다. 당연한 거고. 라부터 읽어보죠. 여기 시험, 체험학습 농장 같은 거 있죠. 체험학습 과수원 많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게 더 돈벌이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거 많이 하던데. 1시간 동안 입장비 내고 뭐 알아서 따가세요. 바구니 하나 주고. 이렇게 체험학습이나 시험연구 과수원 당연히 인수 제한이겠죠. 그런데 이게 과수는 인삼 과수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죠. 보험 가입금에 200만 원 이상 출하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수원 체험학습 농장이더라도 200만 원 이상 출하 증명하면은 이 뒤에 말이 없이 그냥 체험학습 과수원이다, 시험 연구 과수원이다, 그럼 인수 제한인데 200만 원 이상 출하 증명하면 인수 가능하다. 이거 볼게요. 아까 말한 건데, 자, 단감 떫은 감이 혼식된 과수원,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통 나의 예외 조건에도 불구. 이게 뭐냐면 여기죠. 자, 공통의 나가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이제 거기에 이제 단서에 이런 게 있어요. 주력 품목 90% 이상이면은 그 주력 품목에 한해서 걔만 가입하면 인수 가능이다 그랬는데, 요 나의 예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예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 90% 이상 주력 품목은 걔만 딱 골라가지고 가입 가능하다. 그런데 단감 떫은 감의 경우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불구하고 단감 떫은 감은 그냥 혼식되면은 인수 제한입니다. 자, 요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90% 이상 단감이든 떫은 감이든 한 품목이 90% 이상 심어져 있어서 걔만 딱 골라가지고 가입하려 그랬는데 안 된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구별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평가 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분수 문제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단감 떫은 감은 다만 그 혼식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인수 제한인데, 이건 9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00만 원 이상인 품목 중에 단감 떫은감은 품목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우리 해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한 개가 200만 원 넘는다 그러면은 해당 품목만 가입 가능. 단감 떫은감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단감 떫은감 중에 하나가 90% 이상이다. 사과가 10%고 단감이 90%다. 그러면은 단감만 당연히 가입할 수 있죠. 이게 주품목이니까. 근데 단감이 90%고 떫은감이 10%다. 그러면은 이걸로는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어요. 두 개 중에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넘는 거, 물론 이게 200만 원 넘겠죠. 200만 원 넘는 거 하나만 딱 골라서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가로수 형태 과수원은 과수원이어야지 길 옆에 심어놓고 과수원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접붙이거나 뭐 자연재해 같은 게 정상적인 결실이 안 될 것 같다. 인수제한. 중복가입 뭐 이거는 섬 같은 경우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도 운항하지 않고 신속한 손해평가가 힘드니까 안 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이게 또 원칙적으로 또 돼요. 뭐냐 하면 통상적인 용농활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손해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중에 통제보호구역이라는 거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에는 이건 통제보호구역이라고 그러죠. 군사시설 안에 당연히 재배하면은 그런 과수원은 안 되고 과수원 자체를 만들 수 없고 그 군사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0m까지 거기 과수원이 조성돼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가 가능하다. 군인들이 총 들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은 이상 300m 그러면은 가능하다. 그만할게요. 여러분 이거 맛만 본 겁니다. 여러분 논작물, 밭작물 다 품목별로 다 이게 다 나와 있죠. 다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밑줄 쳐놓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2페이지 드린 거 2페이지 요것만 잘 정리하고 달달달 이렇게 암기하시면 읽기 편합니다.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읽기 편해요. 기출문제만 한 10분간 풀어보겠습니다. 자, 빨리. 자, 8회부터 기출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주간거리, 오미자 파트에 보시면 주간거리가 50cm 이상으로 그 주간거리가 너무 넓어요. 오미자가. 그러면은 안 됩니다. 50cm 이상. 포도는 포복을 참으랍니다. 몇 년? 3년간 참아야 돼요. 복분자는 1년에서 2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1년 이하로만 또는 11년 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안 받아준다. 보리는 10월 1일 이전은 없어졌어요. 밀, 보리, 귀리 다 이렇게 통일됐습니다. 11월 20일 이후에 파종하면 안 된다. 양파 제식밑도 23,000주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안 되고 4만주 이런 거 고추가 1,500에서 4,000 이랬듯이 23,000에서 4만 이런 거는 암기 10아르당. 자, 보험가입 가능한 거를 구하랍니다. 부자 과수원 4개의 사과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A씨가 사과 과수원이 4개네요. 넘버 1, 2, 3, 4. 근데 가입 가능한 구성을 쓰고 그 이유를 쓰랍니다. 이유의 문제. 이게 리동에 속하면은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만 조건은 보험가입 금액 이내여야 돼요. 사과 과수는 당연히 200만원이고 200만원 미만인 거 2개 묶을게요. 얘는 단독으로 가입 가능하죠. 이런 건 볼 필요도 없어요. 200만원 넘은 거 280만원 넘은 거 있네요. 2번은 단독 보험가입 가능하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리동, 부암동, 신영동, 여기 부암동, 여기 부암동 두 개는 110만원, 100만원은 두 개 묶어서 1번, 3번은 하나의 리동, 같은 리동에 있으니까 묶어서 200만원 넘죠. 그럼 가입 가능하다. 여기는 수령이 안 나와 있어요. 아니,
재배 방식이 안 나와 있어요. 수령은 나와 있었는데 재배 방식이 안 나와 있었죠. 자, 만일에 재배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 일반이었다. 일반 재배 방식이면 일반은 5년부터 가입 가능하죠. 3, 4, 5, 5년부터 가입 가능. 5년 미만 인수 제한이죠. 그럼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얘는 되고 얘는 되고 수령으로 나온다. 재배 방식으로 나온다면 반밀식이라 그러면은 4년부터 가입 가능하고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1회 이것도 1회고 2회 이건 1회 보험 가입 가능한 주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사과, 밀식, 사과, 밀식, 반밀식, 일반 순서대로 3, 4, 5 아이는 3년부터 가입 가능하다. 그러니까 3년 미만은 안 된다. 배도 3년부터 가입 가능하다. 단감은 5년부터 가입 가능하다. 그 다음에 떫은감, 단감 떫은감은 똑같아요. 감귤은 4 대감유무, 5 반매살, 4 대감유무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되고 이렇게 해서 200, 100, 260 아니죠? 안 되죠. 250, 260, 195 이렇게 1회 문제. 지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런 거. 1과목은 낼 게 별로 없습니다. 출제할 게. 그래가지고 이런 거 참 인수제한에서 지금 동상 5점 정도 나오는데 10점 경우에 따라 15점까지 내도 낼 수도 있다. 뭐 내면은 요건 좀 먹을 수 있겠지만. 자, 보험가입 거절 사례이다. 왜 거절됐는지 거절 사유를 한번 써봐라. 1회 15점. 1회에서는 인수제한이 이렇게 15점 나왔네요. 아까 5점 맞추면은 인수제한 20점 나온 거랑 똑같네. 여기 1회에 아까 5점짜리 나왔죠. 이것도 어차피 인수제한이고 계약관리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통상 5점으로만 나오는데 10점, 15점도 나올 수 있다. 2010년 A씨는 아내와 경북 땡땡시로 귀농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B씨 소유의 농지를 아내 명으로 임차하였다. 임차해서 그 농지를 임차해서 경작할 때 얼마든지 가입 가능해요. 가입합니다. 그리고 아내 소유, 아내 명의 이것도 가능해요. 왜? 아내도 같이 내려왔으니까. 같이. 근데 같이 내려온 아내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들 명의로 계약을 한다. 그럼 불가능하죠. 거기 있네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 명의 이건 안 돼요. 이 농지는 하천의 소재. 이거 첫 번째. 자, 이게 거절 이유가 첫 번째. 하천입니다. 하천부지, 상습침수, 하천부지, 1번. 하천부지에 소재한 과수원이므로 인수제한이다. 자, 두 번째. 면적. 과수원은 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면적으로 하는 거는 비가림 시설이나 잠깐만 여기 여러분 시설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은데 금액 관련해서 그러니까 해가림 시설 잠깐만요 이거를 갑자기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기준이 이론서에는 안 나와 있죠. 비가림 시설만 나와 있는데 이거 990제곱미터 보다가 해가림 시설은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죠. 근데 해가림 시설에 대한 얘기는 언급은 보험 가입 기준에 따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신 해가림 시설의 인수제한 내용은 쭉 있어요. 뭐 하천에 세워진 해가림 시설 그런 것들 뭐 공사 중이거나 이런 것들 인수 제한이다 그런 말은 있는데 이 면적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과수원은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금액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과수원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이상이니까 이것도 오케이. 태풍으로 2012년 태풍으로 뚝이 유실되어 2016년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자, 이거 인수 제한이겠죠.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뒤에 저기 파트 어느 공통 파트가 있던가요? 과수 파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복구 상태니까 인수 제한 이래도 답이고 또는 기타 인수 부적절 이렇게도 답입니다. 유실돼서 복구되지 않았으므로 인수 제한. 자, 이것도 인수 제한이라고. 복구되지 않았으니까 인수 제한이다.
2014년 4월 반밀식 재배 방식으로 요 가식 요것도 인수 제한입니다. 자, 이게 가식 4번이네요. 가식 되었으면 인수 제한. 가식은 땡볕에 놓으면 말라버리니까 이렇게 눕혀가지고 잠깐만 심어놓은 거를 가식이라 하는데, 근데 가식한 후 보세요. 2014년 4월, 2016년 3월 2년 동안 가식해 놨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가식이라는 게. 가식은 기본적으로 눕힙니다. 2년 동안 하려면 눕혀서 키우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좌우간 가식하면 인수 제한이다. 근데 이거 반밀식은, 이게 반밀식은 밀식이 3년, 반밀식은 4년 미만 인수 제한입니다. 4년 미만. 근데 14년 4월 반밀식, 16년이면은 그 심은회를 한 살로 보더라도 요거는 4년 미만이니까 인수 제한. 1번 복비복구. 반밀식은 4년 미만인데 16년 현재 4년 미만이므로 인수 제한. 가식했으니까 인수 제한. 아들 명의로 요청했으니까 인수 제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들 명의로 경우는 인수 제한.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는 이것도 일회는 이것도 일회인가? 잘못 옮겨놓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회 문제 맞을 텐데 이거 벼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자, 인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각각 기준에 따라 그 사유를 쓰랍니다. A씨는 땡땡시에서 6년 전 간척된 1번지 YY1이 1번지와 여기 6년 전 그러면 이건 오케이예요. 간척은 5년 이내에 간척된 건 인수 제한입니다. 그 벼파트에 보시면은 5년 이내 간척 농지 인수 제한이에요. 근데 이게 4년 전에, 자, 이거 4년 전에, 그래서 이거는 인수 제한. 이제 이거 인수 안 되죠. 그러니까 100번지는 인수 제한. 여기 1번지, 근데 두 개 지금 인접돼 있다 그랬습니다. YY1이 1번지와 YY1이 100번지, 번지는 이렇게 차이 나는데 지금 인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3년 연속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둘 다 1번지든 100번지든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거 벼 파트를 읽어 드려야 되는데, 자, 3년 연속 침수는 인수 제한입니다. 3년 연속 침수는 인수 제한이 돼. 다만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특보가 내려진 경우에, 이 경보가 발령된 경우는 인수 가능이에요. 그래서 3년 연속, 매년 3년 연속 피해를 받긴 받았지만 이거는 인수가 가능입니다. 특보가 내려진 경우, 매년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받은 농지는 인수 제한 그려놓고, 다만 특보가 발령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인수 가능한 겁니다. 이걸로는 해당 안 돼요. 근데 1번지는 180만원, 농지는 50만원인데, 비농지, 100번지 농지는 40만원. 그러니까 얘가 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1번은 다 돼요. 자, 해당, 왜 인수 가능하냐, 그러면,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침수 받은 건 맞는데, 3년 연속, 다 특보가 내려진 경우다. 그래서 되고, 그리고 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100번지는 인수 불가능한 이유가 다 써야죠. 4년 전에 간척됐다.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해당되니까 안 되고 50만원 미만이므로 안 된다. 여기 이거는 쓸 필요 없죠. 3년 연속 침수됐지만 특보 발령 지역이라 오케이다. 임차한 거는 어차피 가능하다 그랬어요. 90% 출연율 90% 그러면 오콩감. 감자는 셋 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셋 다 쓰는 게 정확해요. 포도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입니다. 단위, 단지 단위, 비가림 시설. 자, 이게 단지 단위로 가입합니다. 원해시설도 마찬가지고, B100,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인수제한, 폭은 2.4 풀마 15%. 요건 좀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비가림 시설의 폭,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무입니다. 여기 이렇게 위에다가 비닐을 씌우죠. 어떻게 그래야지 이쁠까요? 자, 이렇게 씌웁니다. 기둥 세우고, 구조체, 피복제, 구조체. 폭은 2.4 풀마 15, 동고, 높이는
3풀마 5예요. 3풀마 5%. 근데 만일에 시험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암기하는 게 제일 좋고 3풀마 5%는 3m의 5%는 이게 15cm죠. 0.15m예요. 그럼 풀마니까 2m 75cm인가요? 85겠네. 에서 3m 15cm 뭐 이렇게 계산해서 쓰라 수도 있겠죠. 2.4 풀마 15%, 3m 풀마 5%. 요 구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구회가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구회 작년에 나왔어요. 고추 나왔습니다. 다들 고추 인수 제한 나온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왔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쓰랍니다. 보호 가능한지. 자, 고추 정식 5개월 전 인삼을 재배한 농지. 이것도 고추밭에 봐야 되는데 인삼은 지력 탈취가 심하죠. 그래서 그 전에 10년 아직 안 됐으면 인삼을 다시 재배 못해요. 근데 그러면 거기 놀리기 뭐하니까 다른 걸 심어야 되는데 고추 같은 경우도 이건 5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전 인삼을 재배했다면 고추 있네요. 고추 6개월 이내에 인삼 재배한 농지는 인수 불가능하다. 가입 금액은 300만원. 고추는 원래 생산비가 100만원이 미만이 한도인데 인수 제한인데 고추는 200만원으로 도망갑니다. 이건 맞아요. 300만원이니까 뭐 어차피 100만원 이상이어도 맞았겠네. 고추는 200만원 미만 인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직파하고 제식 밀도가 1000제곱미터당 1500주. 고추는 1500에서 4500, 1500에서 4000이죠. 그럼 맞네. 1500 이상이니까. 아니죠. 여기 직파. 고추 직파하면 안 됩니다. 고추는 직파하지 않고, 고추를 직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고추 씨로. 고추는 정식해야 돼요. 정식. 직파 안 돼요. 5월 1일, 요것도, 참, 5월 1일은 되죠. 고추는 그 4월 1일부터 이거죠. 4월 1일 이전 5월 31일 그러니까 4월 1일 이전 5월 31일 이후 인수 제한. 이론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상 강의할 때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5월 1일이니까 그 안에 해당되네요. 가능은 한데 터널 재배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문제죠. 풋고추. 풋고추는 시설에서 재배하는 생산비 보장 풋고추를 말하는 거예요. 시설 작물입니다. 풋고추 판매는 당연히 맞는데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풋고추는 안 돼요. 재배할 때도 터널하고 노지 두 개만 되는 거예요. 다른 재배는 안 됩니다. 군사보 최외곽 200m 이내 농지이나 그러니까 이거 그 통제구역을 300m 안에 있습니다. 통제구역이 되긴 하는데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X예요. 어디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여기 시설재배가 안 돼요. 여기 있네. 시설재배니까 안 됩니다. 200만원도 맞죠? 200만원 미만 인수 제한이니까. 경계선으로부터는 저간 300m 안에 있으면은 다 통제구역인 건 맞는데 어차피 300m 안에 있으니까 통제구역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 가능하니까 그냥 가입은 가능한데 시설이니까 안 된다. 제곱미터당 2주 4월 30일 노지재배도 맞고 근데 제곱미터당 2주 했더니 요게 1000시바르로 따지면은 1000제곱미터로 따지면은 2000주. 근데 1000제곱미터 2000주니까 문제 없죠. 2000주니까. 그 4월 30일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라 그랬어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거 되네. 노지재배도 맞고 얘만 가능. 있네요. 그러니까 치바르당 2000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가능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9회 문제였어요. 15점짜리였고. 요즘은 강의하면 1시간 10분 그러네요. 지금 사실 이제 같이 그리고 이게 제가 나중에 자료에 이게 뒤에 이거 붙여놨죠. 실전 연습 문제 20번.
자, 이거 20번에 해가지고 이걸 다 문제화 시키는 것도 있어요. 무릎 6. 뭐 근데 이거 자, 뭐 참거짓 OX 뭐 수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OX 문제만 여러분한테 인수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따진 문제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수정해 가지고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근데 보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해 가지고 1번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한 72문제나 되네요. 이것 좀 같이 풀어 보면은 될 겁니다. X 있고 그냥 아무 말 없는 거는 다 인수 제한이냐 이때 인수 제한이냐 인수 제한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 아니면 정리되기 전이라도 이거 한번 같이 보면서 OX에 가면서 정리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안 보내드렸죠. 아직 필요하신 분은 메일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거하고 이제 내일 와서 이제 보험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앞에 맨 앞에 보험 이론. 내일 해야죠. 이번 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시설 총정리도 해야 되고. 자, 역시 저기 메일 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